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폴란드와 아시아 국가는 물론 세계 방산 국가 1위인 미국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고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에서 대한민국의 FA-50 경전투기는 물론 A사 레이더 전자장비 산업체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간의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어 주목을 받았는데요. 로키드 마틴의 에이미 버넷 부사장은 대한민국 방산 무기가 가진 힘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투기 시장이 급팽창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만든 뛰어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의 경우 30만 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행하면서도 90%라는 놀라운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무기는 도입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지라고 했는데 한국 전투기가 30만 시간 비행하면서도 90%대의 가동률을 유지했다며 이런 전투기가 전 세계에 또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주력 전투기인 F-35 전투기가 2021년에 가동률 68%, 미 공군 F-15E가 71%, 미 공군 F-16D가 70%로 한국산 전투기의 가동률과 비교해봤는데요. 가동률도 가동률이지만 대한민국산 A사 레이더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신소재를 개발해 탐지 면적을 170%나 증가시켰으니 미국의 로키드 마틴도 결국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 CJ-3호기에 장착된 국산 A사 레이더는 2024년부터 양산이 시작돼 기체에 적용되며 FA-50 경공격기까지 A사 레이더를 모두 장착해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레이더 전략 자산을 대한민국이 직접 보유했다는 평가가 미국에서 지배적인데요. 현존 최고 성능의 A사 레이더를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술 자산들과 새로 도입하는 전투체계들의 레이더를 점진적으로 국산화해 KF-21 전투기부터 구축함까지 국산 레이더를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전 비행 모의시험대 통제실에서 지름 30cm, 송수신 모듈 1000개로 이루어진 프로토타입의 A사 레이더가 100km 거리에서 접근하는 가상적 전투기 12대를 동시에 추적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공개한 A사 레이더의 가장 핵심 소재인 질화갈륨 반도체 소재는 한국형 다이아몬드 공법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이용해 기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특허를 피해갔으며 전력중 폭률이나 열전도율이 기존 레이더 대비 훨씬 높아 내열성도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요. KF-21 전투기 레이더 초기 비행을 담당했던 이스라엘 엘타 방산기업은 우리 기술진이 개발한 A사 레이더 하드웨어가 자국산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며 자국에 수출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A사 레이더는 기술적 난이도가 극히 높고 응용처가 많아 해당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적대국과의 기술이 유출되면 뼈아픈 리스크가 되는데요.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A사 레이더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A사 레이더 기술의 해외 수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산 A사 레이더가 KF-21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임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해 2026년 양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추후 다른 무기체계에 응용할 수 있어 해외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말했듯 기술 유출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지만 더 큰 이득이 뒤따르기 때문에 수출을 결심했습니다. A사 레이더 같은 고급 군사기술의 공유는 곧 동맹에 준하는 군사적 협력과 정보의 교류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교류되는 정보에는 그간 습득한 적국의 레이더 주파수 정보가 포함됩니다. 레이더 전파를 어느 주파수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정보는 앞서 언급한 레이더 소자 모듈의 개수 이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극비 중의 극비 기술인데요. 이쪽 정보의 경우는 노출되는 순간 해당 주파수에 맞춘 방해 전파에 의해 재민 공격의 위험성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동맹국들한테
국산 A사 레이더를 판매할 수 있다면 그 동맹국들이 수집해왔던 타국의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대전에서 정보권의 통제는 승패조차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A사 레이더를 개발한 것은 정보전에 있어서 일종의 전략 무기를 만들어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A사 레이더가 이렇게 빨리 장착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한국이 건 도박 덕분이었는데요. 지금이야 KF-21 전투기가 전 세계 극찬을 받으며 현대 전투기 개발사의 초신성으로 대우받고 있지만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누구도 KF-21 전투기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막연한 믿음일 뿐이었지만 한국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전투기와는 별개로 A사 레이더는 A사 레이더대로 개발을 이어나갔는데요. 작년 봄 KF-21 전투기 탑재형 A사 레이더가 시험 항공기에 탑재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보잉 737 항공기의 기수에 국산 A사 레이더와 KF-21용 레이돔을 붙이는 개조를 가한 것이었습니다. 레이돔의 크기가 737기의 동체에 비해 너무 작아서 마치 새의 부리를 단 것 같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양이었지만 가망 인증 자체는 공개 4개월 전에 획득한 상태였는데요. 이때 총 50여 차례에 걸쳐 이뤄진 A사 레이더의 비행시험에서는 공대공 고도의 탐지 및 추적 기능, 공대지와 공대해에 대한 탐지 기능 및 전자전 능력 등 62개 항목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KF-21 전투기 A사 레이더 개발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개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했는데요. 당시 A사 레이더 책임 담당자는 F-16V에 탑재되는 레이더보다 그 이상을 목표로 상정하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물 탑재는 물론 전투기에 쓸만한 해상도를 가진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으로는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필요한데요. 대한민국은 과감하게 두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시켰고 이를 통해 KF-21 전투기의 시제기가 나온 시점에 A사 레이더가 충분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도박에 가까운 개발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하나 둘씩 개발해 나가며 어떻게든 KF-21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결국 사실로 나타났는데요. 대한민국은 다른 모든 국가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결과를 깨고 한국의 독자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급 A사 레이더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한국형 A사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대한민국 방산기술력, 머지않아 국산 A사 레이더가 다양한 국산 무기에 적용되고 해외에까지 수출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